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에 우리 필리핀 교민들이 요 며칠 참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난주부터 필리핀 이민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갖췄을 경우 이런 단속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필리핀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도 이런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져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는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필리핀 이민청의 과잉 단속에 대한 소식입니다. 앞서 잠시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난주부터 필리핀 이민청의 단속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21명이 이 이민청 단속반에 연행이 되어서 이 중에 6명 정도가 석방이 되었고 나머지 15명은 아직도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이 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출입국과 서류를 관리하는 이민청 입장에서는 사실 체류 조건이 맞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 단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단속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연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행을 한 후에 조사를 하는 선연행 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합법적 체류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 합법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계속 이 수용소 내에 수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교민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제 오후에는 필리핀의 교민 상황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청원은 지난번 백용모 선교사 사건 이후에 다시 진행이 되는 국민청원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국민청원에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20만 명의 청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숫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한국 내 언론에서도 필리핀 현지의 상황들을 기사화해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도 오늘 오후 4시에 이 문제에 대한 교민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죠. 10만 명이 되는 교민들이 모두 이 공청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민 대표들이 나서서 교민들의 생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사관 측에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공간이 이번 일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에는 사실 무척 치사한 부분이 있죠. 국가 간의 관계를 치사하다고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국가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필리핀 교민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도 사실 우리 정부가 필리핀에 지원을 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필리핀 경찰에 순찰 차량 등을 150대 정도 무상 지원을 했었죠. 가깝게는 지난 태풍 때 피해를 입은 필리핀어들을 위해서 3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민이 이런 과잉 단속 등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국 간의 외교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필리핀은 필리핀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외국인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와 공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나라고 그게 국력인 거죠. 오늘 오후에 교민 공청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고요. 이 뉴스는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계속 끝까지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에 제가 너무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서 뉴스를 전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좀 과했다면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릴리아네스 상원 의원이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마카티 법원은 트릴리아네스 상원 의원의 사면을 취소하고 어제 오후 바로 구속 수감을 했는데요. 이 트릴리아네스 의원은 2007년 아로요 대통령 집권 당시 군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면서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을 점거했던 군 출신 정치인입니다. 군법에 따라서 그 일로 수감이 되었다가 아로요 다음 대통령이었죠.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으로부터 이 트릴리아네스 의원이 사면을 받아서 현재까지 의정 활동을 해왔던 건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시에 이 사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결국 그 사면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재수감이 된 건데요. 사실 이 트릴리아네스 상원 의원은 두테르테 대통령 그리고 현 하원 의장이자 페닌슐라 호텔 점거 당시 대통령이었던 글로리아 아로요 의장과는 참 악연이 있는 인물이죠. 사면 취소와 재수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어제 수감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대목은요. 필리핀에서는 수감이 되면 머그샷이라는 걸 찍게 되는데요. 뒷 배경으로 수감자의 키를 표시하고 앞에는 이름과 신체 사항들이 적혀있는 팻말을 들고 그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이 트릴리아네스 의원의 머그샷 사진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가끔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감옥에 가게 될 때 이런 머그샷 사진까지 함께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마지막 살펴본 소식은 환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리핀 페소화가 13년 만에 다시 페소화 약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어제 외환시장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54.23페소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수치는 2005년 이후 페소화 약세에 대한 새로운 기록입니다. 13년 만에 다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페소화의 약세 원인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여파는 사실 필리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원화의 경우에도 9월 초 1130원대 후반에 있다가 어제는 1118원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오히려 원화 가치는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원인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경우에는 필리핀 내부의 상황에도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할 텐데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이 바로 이런 필리핀 페소화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게 되는 셈이죠. 일전에도 내년도 페소화 전망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페소화가 달러당 58페소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죠. 환율의 변동이야 한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테니까요. 이런 장기 전망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적용해 보시는 것이 이런 뉴스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도 이번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필리핀을 방문하셨던 가족들이나 여행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즐거운 여행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수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